자, 오늘 한 발은 어제도 랩지노믹스를 해서 그래 나름의 시장 방어적인 모습은 보였고 오늘도 생명과학 쪽, 바이오 쪽으로 보겠습니다. 테마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차라리 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뇌병변 장애, 치매 이런 거에 어떤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암이 좀 정복이 됐다 이런 황당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독서실 문화에 보면 가면은 막 이런 게 써 있잖아요. 뭐 뭐를 잃으면 얼마 잃고 뭐 친구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건강이 최고죠. 건강. 하여튼 요즘 제가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관련 기업은 오늘 주제는 첨생법, 첨단 재생의료법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매년 면역세포,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있는데도 이걸 받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저촉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해외로 나가서 원정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막상 당해보는 환우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래도 잡아야 돼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의료민영화라는 이슈 때문에 자꾸 프레임을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뭐 영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쇼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 쇼당이라는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여튼 근데 의료민영화는 이제 뭐 돈이 있는 이 빈부의 격차를 자꾸 두고 다 똑같이 공통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방송을 제가 오래 하면서 제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모든 국민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이 내용을 한 번씩 했던 적이 과거에 있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걸 이제 제가 이제 뭐 공개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기업은 S바이오메딕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줄기세포 기반으로 파킨슨병하고 척추 손상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는 임상 1회 이상, 그다음에 척추 손상 치료제도 임상 1회 이상. 3상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의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은 기술 수출을 중간에 하기 위해서 파킨슨병 세포 치료제 핵심 기술은 캐나다에 특허를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TED라고 하는 신경 전구 세포 분화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FECS 3차원 기능성 스페로이드 구현 원천 기술. 이게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물론 당장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거나 뭐 뭔가 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는데 주가는 그냥 지금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져 있다는 표현은 상장을 5월 달에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바이오나 이쪽이 부흥을 받던 때는 아니죠.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 9,000원. 반토막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지? 뭐 어떤 그 오버행 상장 이후에 물량이 풀리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런가 쭉 들여다봤는데 오버행도 없어요. 지금 나올 물량도 없고 당장 급하게.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보면은 물량은 대충 소화된 것 같고 회사도 아마 주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1,100억입니다. 글쎄 뭐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은 희망은 있으니까 기대감은 있으니까 이 1,100억짜리는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는 초전도체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쪽이 낫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는? 네, 오늘 아주 좀 중요한 주제를 꺼내주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게 여러분 첨생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이제 규제들 특히나 이제 뭐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이제 치료 목적의 어떤 시술 자체가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런 이제 자가지방 유래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뭐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이제 치료 목적의 환우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뭐 한 1-2만 명 정도가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 나가가지고 나갈 때마다 비싸고 비싼 거 물론 그렇고 의보도 안 되고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되기도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많이 가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나갈 때마다 거의 뭐 치료 비용이 많게는 거의 1억 가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규제를 해놓다 보니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장 엄중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웬만하면 유상증자를 안 하는데 메디포스트라든지 강스텐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대규모 유증해가지고 주가가 막 하한가까지 곤두박질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일반 유증을 했죠. 네, 자본 조달 자체가 안 되고 이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기술 자체가 좀 사장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황우석 사태 터지기 전에는 진짜 줄기세포 세계 이제 탑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와 관련된 이제 부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기술 개발을 해놓은 부분들까지는 좀 사장된다라고 하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게 의료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 질환이라든지 잘 이제 또 치료 목적의 어떤 그 치료제라든지 치료 방법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이게 이제 의료 복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의 이제 모 의원께서 네. 개정안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집권 여당에서 이런 건 네, 잘하는 거죠. 집권 여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개정이 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라든지 NK세포 유래의 어떤 자연 면역세포를 활용한 이제 치료 방법들을 좀 광범위하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라는 것 자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도 분명히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다. 실제로는 첨단 재생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좀 개정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안 좋아요. 강스텐 바이오라든지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이 차트를 열어보시면 주가가 완전히 그냥 뭐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이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병원 그룹.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차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을 보니까 요 기업은 실적도 정말 좀 잘 나왔더라고요. 네. 상품화 시키는 이제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신약 연구 개발 쪽도 꾸준하게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병의원 쪽에서 요즘에는 이제 태아줄기 세포 이런 이제 서비스들도 실제로 좀 시행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이제 갈목할 만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하면 그나마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차바이오텍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하나 좀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영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억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면 정부가 다 사준다. 네. 무조건 만들어라고 했는데 제약회사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 만들어 놓으면 안 사줄 것 같은데. 안 사주잖아. 안 사주잖아요, 실제로. 돈이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약사한테 그냥 만들어라라고 제약할 수는 없는. 돈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첨생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돈이 안 되죠. 네. 돈이 돼야지 이게 기술도 발전하고 회사도 주가가 뭐 어떤 뭐 유증 말씀하셨는데 자본을 돌려야지 회사가 생존하는 거니까. 자, 하여튼 너무 뭐 정치적으로 네. 들어갈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 집권여당에서 첨생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자, 네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S바이오메딕스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이 회사가 뭐 그냥 나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근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메디포스트도 지난번 이제 유상 때문에 한번 강스텐 바이오텍도 그렇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될 시점이 좀 안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가 상장될 때 이제 경쟁률이 한 800대 1,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는데 보통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될 때 이제 한 군데서 A만 받으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두 군데서 A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술특례 상장할 때 한 세 군데에서 이거를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보통 하나만 받아도 이제 상장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두 군데에서 받을 정도면 나름 기술력이 좀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지금 이제 9,000원 정도면 사실 뭐 이 회사가 이제 그 앞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는 2025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이 회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술 특례할 때 두 군데에서 A를 받을 정도면 네, 회사도 지금 뭔가 IR을 네.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 정도는 뭐 충분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주식은 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좀 18,000원 정도는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뭐 가격은 제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정도 생각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상장한 이제 그 바이오 기종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제가 네. 자주 얘기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용어가 어려우면 잘 모르세요. 네, 어려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조금 풀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전문 용어는 잘 몰라요. 근데 의미는 알겠어요. 이 첨생법의 개정안과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그 세포 치료제가 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단가도 좀 내려가고 보편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진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기업인데 큐리옥스하고 S바이오메딕스 요 두 개가 연관성이 좀 있다. 두 분은 확장하실 네. 생각은 없고 저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네. 저도 그냥 차트 보면 차바이오텍이 제일 차바이오텍. 낫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정리. 차바이오텍은 원래 그 난자 네, 냉동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좀 뭐 요즘 뭐 불임 시술 뭐 저출산 뭐 이런 것들 다 이슈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분의 한 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명민 매니저의 한 발은 가기 전에 네. 또 클래시스 클래시스.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나마 지금 시장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라면 관련된 종목들 며칠 전에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그리고 어제는 빙그레까지 해외 수출이 아주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호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주가 재평가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클래시스가 뭐 8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좀 강한 이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5일선은 이제 타고 가는 흐름이에요. 휴메딕스,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장성까지도 지금 탁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해외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뭐 수출 기업들은 또 환율 올라가면 썩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부분들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기대감도 또 가져볼 수 있는 거니까 3분기까지도 이제 성수기 효과를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클래시스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받고 그러면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엔터주를 하나 좀 준비를 엔터. 해왔는데요. YG? 네, YG 엔터. YG 엔터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리사? 네. 블랙핑크? 네. 재계약? 블랙핑크의 뭐 블랙핑크 리사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이제 멤버들의 재계약 문제도 좀 있고 블랙핑크 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프랑스의 굴지의 기업 2세인가요, 3세인가요 지금 열애 설이 너무 이제 개인사잖아요. 네, 여기 3세라고 하네요. 서한 아나운서께서. 열애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더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열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최근에도 뭐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열애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열애설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준비를 해온 이유는 열애설 때문이 아니고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의 풍파 속에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YG 엔터를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실제로 이제 JYP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썩 좋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자동차 기업들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완전 지금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어저께 또 모 기업은 또 악재가 있어가 횡령이라는 악재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다 급락을 해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이유는 현대차, 기아, 상반기대 자동차를 워낙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재고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큰 폭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크아웃이거든요. 네.
엔터 기업도 약간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로 오프라인 공연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재개하고 글로벌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앨범 판매가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네. 과연 이런 고속 성장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의문부. 요것도 역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피크아웃 우려라고 좀 보거든요. 앨범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보복 소비로 인한 효과,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때문에 월드 투어와 관련된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매출이 과연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의문인데 저는 좀 이제 반대 의견인 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게 뭐 잠깐 부각됐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이슈가 아니잖아요. K-팝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요번에 뭐 잼버리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잼버리 K 콘서트 했던 거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K-팝 문화와 공연에 대해서 정말 선호한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조류로 이제 자리 잡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게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갖는 건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반면에 이제 YG 엔터가 2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1,582억, 영업이익 288억, 컨센서스를 거의 30% 이상 상회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무려 224%가 지금 급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블랙핑크가 재계약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오히려 재계약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멤버의 완전체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평가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레저라고 하는 또 보이그룹이 있어요. 이 네. 트레저도 뭐 아주 좀 잘 나가는 보이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7월 28일 날 7월 말에 이제 정규 2집 앨범 발매를 했고 11월 달에 이제 꿈의 무대 도쿄돔에서 이제 팬 미팅 겸 이제 콘서트 투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기대를 좀 받고 있는 게 이제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걸그룹이 9월 달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는 YG 엔터가 다른 엔터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나왔던 몇몇 가지 악재들 충분히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익 성장성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난 5월 달에 강하게 한번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주가가 이제 계속 좀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좀 회복되다가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되밀리는 흐름. 이거는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주에 대한 센티멘트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거라고 보고요. 매크로 악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7,000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7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민 매니저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효근 매니저는 YG 네.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중국발 뭐 경기 불황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기축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걸 좀 피해갈 수 있는 업황이 뭘까? 그러면 뭐 엔터주가 그래도 좀 이런 걸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엔터사들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좀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콘서트 재개되고 이러면서 이 기조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숫자가 YG 엔터가 가장 좀 돋보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1년은 일단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이 콘서트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또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는 실적이라던가 이런 점에서 좀 뛰어나게 나오지만 단점은 좀 블랙핑크 의존도가 조금 높다.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죠. 네. 복병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러면 이효근 매니저도 이제 네. 한 발로 가야 되는데 리뷰를 먼저 또 들어봐야죠. 네, 잘 네, 된 기업이 있죠. 비치로셀? 네. 먼저 그럼 비추로셀을 간단히 볼게요. 비추로셀은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네. 일단은 이 앞에 기술적으로는 여기 앞에 이제 점거점이 한번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회사가 1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지금 확장해 가면서
새롭게 이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 앞에 전고점은 결국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한 28,000원까지 목표가 나왔는데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길게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있죠. 예. 또 하나는 STI인데 STI. 어제 이제 그 반도체 어제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그 HBM 관련 반도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ISC.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이쪽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STI를 어제 이제 소개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지금 장비주들이 주로 AI 쪽에 관련돼 있는 장비주들이 주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AI 쪽 관련해서 장비주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 나오고 있고 어제 흐름에서도 HBM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STI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목표가는 뭐 한 전고점 부근까지 보는데 결국은 이쪽 분위기가 이제 확 살아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 발을 어디로 네. 겨냥해 볼까요? 오늘 저는 이제 UIL, UIL. 네, UIL을 준비해 봤는데요. UIL은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그 시간에 종목 관심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플라스틱하고 사출, 그다음에 이제 금속 가공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매출처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건 이제 전자담배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은 약간의 이제 좀 정체돼 있는 반면에 자동차 전장 쪽은 최근에 계속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이 지금 계속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견조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전자담배 쪽에서 이제 주목받는 거는 PMI, 필립스 모리스 인터내셔널 쪽에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 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시장 담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1위를 하는 기업의 이제 고객사라는 점은 최근에 EM택이 주가가 되게 잘 나가요. 이 회사가 글로벌 고객 시장 점유율 2위인데 BAT 이 회사 시장 점유율은 15%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M택이 전자담배로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UIL은 지금 한 2천억 정도 아직도 좀 작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전자담배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확 커지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올해가 한 9.4%라면 내년 정도 되면 21%. 이 전자담배 쪽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 지금 EM택이 시가총액이 8천억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 UIL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5,250원, 목표가는 6,3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700원인데요. 이 종목은 이후에 목표가 달성하면 한 번 더 그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단계적으로 한번. 네. UIL은 뭐 혹시 김현 매니저 네. 아시는 게 있을까요? 어쨌든 뭐 최근에 IT 쪽이 흐름이 좀 좋진 않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Z 플립 5, 뭐 폴드 5를 출시를 하고 막 100만 대가 이제 사전 예약이 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 IT 스마트폰 부품주들 못 움직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자담배 관련주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M택이 어쨌든 좀 대장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MT는 시장 전체 이제 EM택도 있고 이렌택도 있고. 네, EM택. 네, 맞아요. 이렌택도 이제 이렌택도 전자담배 사실 그게 맞습니다. 비슷해가 이름도 비슷하고 또. 네. 그런데 사실 이제 1위 기업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 UI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조금 분명히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틈새 종목. 어쨌든 지금처럼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일 때는 주도 섹터 종목들은 기관 왜곡인데 매도 압박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틈새에서 꿈틀꿈틀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게 훨씬 이제 확률적으로 좀 좋다. 뭐 그런 측면에서 UIL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김현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이효근 매니저는 UIL을 선정해 주셨고요. 저는 S바이오메딕스라는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금요일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네. 돌아와서 시장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